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LA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남 변호사의 귀국길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다시 물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작심한 듯 그분의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을 가졌다는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여운을 남겼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남 변호사가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또 검찰 조사에선 어떻게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취재를 해온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먼저 묻기도 전에 김만배 씨가 언급했다는 그분이라는 표현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분,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분 때문에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분이라는 게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약간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뭐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분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이거나 제3자일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인터뷰에선 김만배 씨가 평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다며 제3자가 있는 것처럼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예 모르죠. 아예 모르죠. 일면식도 없어요. 한 번 딱 봤어. 2010년도 6월달 선거할 때 현장에 있는데 선거운동하러 오셔서 그때 악수 한 번 한 게 다야. 이 후보가 당선되면 사업이 빨라진다라고 말한 건 단지 원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과장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선거운동 되게 열심히 했지. 주민들하고 맨날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당연하지. 나는 사업자인데 재선이 돼야 계속 영속성을 갖고 일을 할 텐데. 남 변호사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공영 개발을 추진해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을 추진해온 자신의 사업을 망가뜨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인데, 내 입장에서. 내가 사업을 할 때. 그러면서 변호사 때와 시장 때 말이 달라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민간개발 듣겠습니다 이러시더니 갑자기 시장 됐더니 공영개발 하겠다고 빵 때리셨고 그때부터 간 거야 우리가. 하지만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 등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민관 공동개발을 준비했습니다. 남 변호사도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이 동행 취재는 남욱 변호사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에서 사용한 돈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사업 비용으로만 600억 원 가까이 썼고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내역까지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모두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병영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용에 대한 말도 꺼냈습니다. 비용은 300억 이상 썼어요. 이자까지 하면 세금까지 쓴 건 600억. 이 돈을 누구에게 썼는지도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난 자료가 다 있지. 이 받아서 다 누구 주고가 다 합법적으로. 다만 남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줬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만배 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또 자신이 2015년 구속됐다 풀려난 뒤론 대장동 개발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사업에 배제되고도 어떻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았는지를 묻자 자신의 지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권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개발 사업. 그걸 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사실상의 사업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 등이 자신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유가 배당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권 다툼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영화경은 절대 남의 돈을 뺏지 않아. 대신 뺏기는 걸 싫어요. 나머지 사람들 다 뺏어가. 그래서 싸움이 나지.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 등이 돈을 요구하며 정치권 등의 로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썼다며. 형도 돈 하나도 안 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50억 클럽이라는 게. 현대는 남 변호사도 정 회계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내 전화도 안 받더라. 정형을 해줬나요? 아예 전화 한번 했었는데 아예 차단했거든요.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남욱 변호사의 귀국길을 동행 취재한 정종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 기자는 20일간 미국 샌디에이고 현지에서 남 변호사를 추적해왔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어서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정종문 기자, 지난주 남욱 변호사가 뉴스룸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뒤에도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귀국길을 함께 하게 됐죠? 네, 남욱 변호사가 LA 총영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받은 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입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16일 밤 비행기를 탄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예정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예정된 시각에 공항에 나타났고 저희 취재진도 즉시 수속을 밟고 함께 타게 됐습니다. 예, 남욱 변호사 만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뭐였죠? 남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공항 안에서 약 5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가감없이 말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네, 남 변호사의 발언은 대체로 이재명 지사와는 이 사건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은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해온 남 변호사가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예. 자, 남욱 변호사의 이 발언은 지난주 인터뷰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그 배경이 뭔지는 알 방법이 아직 없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의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자신이 귀국하면 즉시 체포될 걸 알고 있었나요? 네, 남 변호사 역시 공항에서 바로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때때로 이 긴장한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비행기를 탄 뒤에도 저희 취재진이 있는 좌석으로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 물었지만 예민한 질문엔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그것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문 기자가 체포되는 순간까지 취재를 계속했죠. 그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비행기에 내렸을 땐 이미 검찰 관계자들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뒤였습니다. 이 상황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리포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LA를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한 건 오늘 새벽 5시. 남 변호사가 내리자 검찰 관계자들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4분이고요. 저희가 2시 14분 체포한 걸로 할게요. 남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긴장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잤어요. 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니, 이 비행기밖에, 진짜요? 늘 이 비행기를 타고, 안 그러면 잠을 못 자서. 변호사님.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사와 통화를 끝내자 휴대전화 2대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봉인할 거라고 휴대폰 좀 꺼주세요. 체포에서 압수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분. 남 변호사는 체포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건에 대한 말은 아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에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돈 20억 원에 대해 묻자 검찰 가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가서 보는 그런 부분은 좀 소상히 말씀을. 라는 말을 남기고 입국장으로 향합니다. 이후 취재진 사이를 빠져나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